그래. 어제 오후 경기하고 그 다음에 오전 느바 물부 있잖아. 이거 솔직히 순전히 방장 이거 미스다 미스. 그자? 왜냐하면 분명히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많이 좀 그랬다. 어제 같은 경우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뭐 두산 경기 두산 두산 그 얼라 두드리 팬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자? 근데 두드리 패버렸다 얘가 초반부터. 그래서 두산승을 잘 활용해서 먹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1야 롯데승에 꽂혀버렸어 이거. 와 참 롯데승에 꽂혀버리네 이것도. 와이 소뱅 경기 보다가 어제 진짜 화딱질 나가지고 와 이렇게 끝났지. 그자? 그러니까 이게 롯데승에 왜 꽂혀버렸지 결과론적으로. 그자? 와 근데 이노우의 공을 그거를 못 치네. 그리고 요뮤리 어제 사실상 니시노가 공이 좀 더럽긴 하긴 했다마는 결국 누구한테 그냥 혼자 누구한테 이 오시로한테 그냥 끝나버렸잖아. 3런 맞는 순간 끝났어. 그냥 3런 맞는 순간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오전 느바 물부 보게 되면 솔직히 내 사랑 양키스 그 다음에 뭐 보스턴 경기 오버. 이거 솔직히 좀 뭐랄까 이게 여러분들아 이 결과론적으로 방장이 이 기준점에 이것도 꽂혔지. 그자? 그러니까 다른 거에 꽂힌 게 아니고 물론 그래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미 뭐 느바 파이널을 우리가 몇 년째 경험을 하고 있냐. 결국 이 파이널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또 뭐 콜이 또 하드하다는 부분들 오늘 심판들 웬만하면 안 분다 진짜.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바가 좋아 보였던 이유가 결국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기준점이 나중 되면 2점 정도 오를 거라고 했잖아. 기준점이 오를 것까지도 예상을 했다 얘가. 예상을 기준점이 오를 거라는 것까지. 그죠?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이 기준점에 내가 꽂힌 이 방장의 이건 미스였다. 미스. 그죠? 이야. 그러면 이 결과론적으로 어제는 이제 롯데에 꽂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기준점에 이제 꽂혔거든.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 방장의 이거 미스거든. 미스. 그자? 그러면 이거 오늘 이 플랜은 이제 이야기 할 건데 우리 테니스 동생. 오늘 플랜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이 6월달 돌아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흐름이 갑자기 토용 쪽으로 쓸데없이 넘어가는 이 구간에 걸렸단 말이야. 그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오후 경기들이 이 가고 싶은 게임들이 솔직히 지금 너무 많거든. 한두 경기가 아니야 지금 가고 싶은 게임이. 그래서 요거 결국 주력에 당연히 별 10개가 강승부니까 강하게 박는 건 맞는데 요거 일반적인 강승부와 그 다음에 뭐 진짜 뒤도 없이 박아박아 그 중간쯤에 강승부를 가고 그 다음에 메인부도 이게 배당이 나쁘지가 않거든.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딱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주력이 부러지고 메인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스윙 나는 구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은 확실히 이제 주력에 많이 실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 수익 나는 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아. 그래서 뭐 방장이 뭐 메인부가 들어와서 막 와하하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오늘은 주력이 많이 걸어야 돼. 이해됐죠? 그리고 내일 이 배구하고 물부는 이거 딱 기본 배팅 해가지고 딱 네폴로 가자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30콩 때려가지고 네폴 잡아보면 여러분들아 한 7배 8배 나오잖아. 이게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딱 별 6개면 한 20콩, 뭐 30콩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내 폴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싹싹 좀 먹을 수 있는 이런 느낌. 됐나? 이제 설명은 다 했나요, 여러분들아? 들어가면 됩니까? 음, 됐나요? 절대 버리는 배팅이 아니다, 여러분들아. 자, 그러면 잠깐만요. 첫 번째 경기 배구부터 먼저 가자. 그 어제 우리가 배구 이제 그 2.5풀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해서 패스하자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딱 방송 중에 여러분들도 이야기 했었잖아. 배당이 떴다고. 그래서 딱 방장에 이제 멘트가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라 이 뭐야 미국 경기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경기든 이거 와일이 배당이 작게 떴노. 그자? 너무 보수적으로 이거 배당이 측정됐다고 했잖아. 그자? 그러면서 결국 쿠바든 미국이든 그 애초부터 이거 일반승 배당이 너무 낮게 측정된 게 이게 말이 안 됐어, 여러분들아. 이게 결과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제 배당 뜨자마자 멘트가 나갔잖아. 이 쿠바 경기, 미국 경기 보면서 이거 배당이 너무 낮게 측정됐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가지도 않았으니까 뭐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기보다는 딱 그냥 보는 눈이 정확해. 아니가 여러분들아. 아니 맞다 이가 여러분들아. 애초부터 이거 배당이 너무 낮다고 했다 애가. 이거 배당이 이렇게 측정될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애가. 물론 우리가 뭐 이탈리아 풀이든 뭐 네덜란드 쪽으로 안 갔으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애초부터 이야기를 해줬잖아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러면 오늘은 봐봐봐. 지금 일본하고 이 폴란드잖아. 이 경기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래 일본 홈에서 하는 경기고 뭐 그런 거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미 이제 소식 들어봤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시카와하고 그 다음에 주전 세터 세키타가 지금 아웃이거든 부상으로. 그리고 이 폴란드하고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남배 팀들 이 두 팀들을 선호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이 폴란드도 지금 2주차 때 그 쿠레 빼고 풀라인업이거든. 풀라인업이거든. 근데 이제 경기력들이 뭐 셧아웃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지. 일본이라는 팀이 여배도 그래 남배도 그래 다른 팀들하고 만났을 때는 항상 잘했던 이 일본이 꼭 폴란드만 만났다 하면 못했던 부분들 요게 오늘 경기에 있어가지고 좀 그대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딱 뭐만 따자? 폴란드 승만 따자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폴란드 승만. 그 다음에 자 쿠바고 이탈리아. 일단 둘이가 이 올림픽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지고 거의 이제 확정적이야. 아시겠죠? 거의 확정적이다 이 말이야. 이 남배에서 있어가지고 올림픽 올라가는 팀들 중에서 제일 지금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지고 거의 확정적이거든. 근데 확정적이라고 해서 아직 뭐 확정은 안 났고 그 다음에 이 VNL 자체가 이제 3라운드 가기 전에 이제 8개 팀만 이제 올라가잖아. 이제 그 8강, 4강, 그 다음에 준결승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 쿠바가 다들 아시다시피 공격력은 좋은 건 사실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이 기본기에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이탈리아가 가져갈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언더로 갑시다. 됐죠? 언더로. 그 다음에 자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그래 이 프랑스라는 팀이 응답에 빠져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 이 멤버들이 너무 좋잖아. 근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네덜란드는 아직 이탈리아처럼 아직 포인트가 많이 쌓인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이 포인트가 왜 이렇게 웃기노.
아, 또 우리 또 이 포인트는 또 토토 영어 뭔 소리 하노?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아직 이제 이 포인트가 아직 많이 안 쌓인 입장에서 매 경기 매 경기 계속 집중을 해줘야 되는 팀이야. 결국 이제 니미르가 터지냐 안 터지냐 이 싸움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한 세트는 따지 않을까? 이거 2.5 풀이니까. 그래서 이거 네덜란드 풀만 봅시다. 됐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 경기들이 다 나쁘진 않거든. 네덜란드 풀, 뭐 폴란드 승, 그 다음에 이탈리아 경기 언더. 그래서 이거 좀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세요. 아직 안 했다. 그 다음에 물부 가자. 자, 피츠하고 미네. 피츠 오늘 다저스 100년 만에 빠따 폭발했고, 그 다음에 미네는 양키의 밥이다. 그자? 오늘 이 빨대맨 진짜 불안했잖아. 근데 뭐냐면 로페즈도 참 원래 본래 잘 안 주는데도 어떻게 된다? 양키 타자들 특히나 이 소토가 공을 너무 잘 고르잖아 이 인간이.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볼래 해가지고 말로 만들면서 싹쓸이 넣으면서 거기서 또 게임이 끝나버렸지. 그죠? 그만큼 양키가 빠따가 이제 미치긴 했어.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피츠의 에이스였던 켈러, 그 다음에 라이언도 어차피 공이 좋잖아. 근데 라이언의 문제점은 뭐냐면 항상 경기 초반에 좀 흔들리는 게 문제야. 근데 한 3이닝 지나가고 나면 안정감 있게 던지는 게 라이언. 그쵸? 그래서 이거 양쪽 생각했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 결국 피츠 프렌가 그 다음에 언더 요쪽으로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와싱하고 애틀. 방장이 개인적으로 세일을 싫어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세일이 2연속 털린다?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시즌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애틀 마엔승으로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와 내일 이 경기 진짜 재밌겠다. 그죠? 양키 대 다저스. 그러니까 지금 양키라는 팀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즌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결국 이 양키라는 팀이 뭐 때문에 뭐 선발들이 뭐 게리콜도 빠져있지만서도 힐이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로돈도 부활투 했다. 힐이 또 그 게리콜 자리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지만서도 결국 빠따 아이가 빠따.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빠따. 그러면 내일 봐봐라. 이 야마모토 상을 처음 만나는 입장이거든. 그죠? 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양키라는 팀이 우투 만나가지고 특히나 홈에서 우투 만나가지고 진 기억이 없을 정도잖아. 최근에 뭐 10경기 뭐 한 15경기 잘라 보더라도. 그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야마모토 상의 이 떨공 자체를 그래도 양키 타자들이 처음 만나다 보니까 이게 다저스 쪽으로 유리하게 봐야 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다저스 승과 그 다음에 오버 같이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신시하고 캅스 오늘 이 경기 양 선발 생각하면 이게 언더지만 양쪽에 빠다 생각했을 때 오버라고 예상했던 게임 결국 오버가 났던 게임이잖아. 결국 로롤롤이냐 아니면 스틸이냐. 스틸이 좀 약간 좀 공이 좀 특이하지. 구종이 단조롭지만서도 그걸 하는데 근데 올 시즌 스틸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스틸이 아닌 입장이다 보니까 요거 신시 쪽으로 봅시다. 신시 승으로. 그 다음에 자 텍사스하고 샘프. 요것도 솔직히 샘프 그 완전 웹이다 해서 무작정 그래 웹 반대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니긴 해. 근데 문제가 로렌젠이 여러분들아 신시에 있을 때도 공이 확실히 좋아. 물론 이제 볼질하고 그 다음에 또 제구 안 잡히고 이런 경기들도 있긴 있지만서도 그리고 양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샘프의 이 빠따 라인업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경기는 텍사스 승으로 갑시다. 텍사스. 그 다음에 자 화사고 보스턴 오늘 뭐 희대의 개꿀 보스턴. 그죠? 와 그러면 크로세냐 아니면 크리스 웰이냐. 결국 화삭은 지금 빠따 라인업 봤을 때 7인간이 없다. 근데 보스턴은 오늘 빠따가 뭐 미친듯이 터졌다. 근데 크로세가 등장한다. 크로세 혼자 볼질만 안하면 보스턴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이거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 또 야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언더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세인트하고 콜로
이거 언더하고 세인트 승을 예상했는데 결국 세인트가 아무것도 못했지. 물론 따라가다 끝났는데, 그러면 내일 린이냐 곰보냐. 결국 곰보라는 인간이 살에서 내려오면 잘 던지는 건 있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린이 화싹에 있을 때도 내가 선호하지는 않아. 왜? 이런 파이어볼로들이 결국 너무 단조롭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이 기준점 생각했을 때 이 양선발이 나오는데 7.5가 맞나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에인절스하고 휴스턴. 캐닝도 분명히 공은 나쁘지가 않아. 캐닝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다? 결국 라인업 자체가 문제잖아. 반대로 휴스턴 입장에서 결국 발데스가 버텨주기만 하면 뒤로 갈수록은 휴스턴이 그래도 유리하지. 그쵸?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 일반 승만 땁시다. 일반 승만. 그 다음에 자 샌디하고 애리조나. 샌디가 진짜 심각하다. 오늘 뭐 마차도 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타선 변경도 좀 하고 뭐 하는데도 이 라인업 자체가 빠따 라인업이 터질 수 있는 라인업이 지금 아니지. 그죠? 근데 내일 매치업 봤을 때 이 킹이 양키에 있을 때도 어떻다? 결국 불펜으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킹이 잘했던 게 킹이었잖아. 무던하게. 근데 선발로 왔을 때 제일 안 됐던 부분들이 결국 이닝 소화였는데 직전 경기는 또 7이닝까지도 던졌던 게 킹. 그죠? 그 다음에 이 상대가 팟이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샌디가 점수를 내지를 못한다.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임. 그래서 이거 우리 샌디 승 갑시다. 됐죠? 여기까지. 물부 질문. 그래서 내일 물부하고 배구는 전체적으로 다 폴로 가자. 다 폴로. 꼭 특정 뭐 한두 경기가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 이런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지금 오늘 이 5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 게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이게 조합 싸움이거든. 그죠? 그래서 5경기를 바로 한번 가보입시다. 자, 요미 대 오릭스 데스. 야, 어제 이제 방장이 이 치바 롯데 역배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잖아. 그죠? 결과론적으로 이 이노우에가 공이 그렇게 썩 좋다고 느끼지는 않은데 이 치바 롯데 이 암적인 바다들이 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 꼴릭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요과마도 경기 초반에 개를 털었어야 되는데 이거 못 털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지금 이 양쪽의 빠따의 흐름은 당연히 요미우리야. 지난주부터. 그죠? 그리고 이 오릭스 입장에서는 뭐다? 올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거 작년에 비해서 이 빠따에 이게 안 터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모리까지 지금 빠져있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요미우리냐 아니면 오릭스냐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요미우리 쪽으로 가야 되는 빠따적인 부분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고야 우리가 이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우투 아즈마 구속은 상당히 빨라. 빨라.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요미우리의 이 지금 달아오르는 이 라인업을 만나가지고 10분 끝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딱 요미우리 하나 보고 요미우리 승, 그 다음에 오버 요렇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야구하고 니오네. 방송 끝나고 10분 안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 히로 또 좋았다 얘가 여러분들아. 히로 스즈키 반대 히로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결국 우리가 어제 그 스기야라는 이 뉴페이스 스기야, 그죠? 공 던지는 거 여러분들이 어제 봤지? 결국 키킹 동작 이후에 공을 조금 느리게 뿌리면서 얘가 버틸 거라고 했다 얘가. 그죠? 그래서 얘가 버티면서 우리가 이 경기 언더 예상했는데 그 언더가 들어왔던 게임이고, 그러면 오늘 이 경기의 포인트가 결국 야마사키 결국 어떻게 되고 있다? 유니폼 갈아입고
너무 잘 던지고 있지. 그죠? 그리고 니온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히로 시리즈의 첫날에 빠따가 터졌다가 연이틀 이제 빠따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야구 같은 경우는 세이브 만나가지고 보약 잘 먹었고. 그러면 오늘 핵심은 이거지. 이 마츠모토라는 친구가 사회인 야구 출신인데 첫날에 말도 안 되는 완봉승 했다가 둘째 날 니찌니찌 주니찌전에 털렸다가,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등판인데 요게 다시 한번 호투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털릴 것이냐, 요렇게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속이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유형보다는 결국 제구하고 그 다음에 구종이 다양한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 볼만 하지 않나.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딥하게는 믿을 수는 없는 입장.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니오넴 승과 언더 요렇게 갑시다. 니오넴 승과 언더. 그 다음에 자 요코하고 소뱅. 자, 이 경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몰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그 몰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가. 어제 소뱅 경기 오바 갔다가 진짜 이 대타 쳐 안 내고 하는 꼬라지 보고 혈압이 올라서 죽을 뻔했는데, 아니 지고 있는데 이시카와 그 하마 내려가고 이시카와가 올라왔는데 이시카와를 대타를 안 쓰는 이유는 뭐고, 이 감독 미친 인간아. 아니 맞잖아. 투아웃에 1-3도 있는데 이시카와를 타석에 후반전인데 쓰는 이유가 뭐고, 오늘 경기를 준비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 보면 일본 야구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시카와를 뭐 얼마나 더 쓰려고 그거를 타자로 안 바꾸냐. 그것을 하나 치고 따라갔으면 뭐 오버 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자 이거 여러분들아 왜 몰리냐면, 기본적으로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 교류전이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입장들이 많잖아. 그죠? 그리고 이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만 던지면 상대들이 치기가 너무 까다롭다. 왜 까다롭냐? 자투인데 구속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치냐? 떨공도 좋고. 그러니까 일본 야구에 특화된 게 이제 모이넬로잖아. 반대로 이 소뱅산 이제 모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미 이제 모리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소뱅실 때도 선발로 전향했다가 망했다가 그 다음에 한때 마무리로 얼마나 좋았냐. 그죠? 근데 이 경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리의 최근 등판 기록을 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모리라는 인간이 가장 최근에 언제 등판했다? 5월 30일 날. 얼마 안 됐지? 5월 30일 날 2군 기록을 봤을 때 81개 투구를 던지면서 삼진 4개, 그 다음에 볼넷 하나, 근데 무려 피안타를 7개, 그 다음에 뭐 실점을 4실점을 하고 지금 올라온 입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모리가 2군에서 뭐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올라왔다, 그리고 뭐 뭐랄까 지금 뭐 소뱅의 이 빠따의 흐름이 안 좋다, 물론 야나기타 빠져있는 거는 알고 있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선발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친정팀을 만났을 때 빠따가 유리하냐 투수가 유리하냐, 무조건 빠따가 유리하지. 그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몰린다고 해서 부러지지는 않아 여러분들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뱅승 소뱅 마인승까지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주니지하고 라쿠텐, 요거 좀 애초부터 좀 어렵지. 왜? 왁구이 하야카와 매치요. 그리고 양쪽 생각했을 때도 매첩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 경기는 딱 뭐만 보자, 언더만 보면서 그 다음에 좀 배당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 1을 좀 찔러 보세요. 1을. 됐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자. 한신하고 세이브. 참 어제 우리가 한신 경기 분석하면서 그 방장이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흐름을 포인트를 잡아줄 게임을 흐름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제 방장이 멘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금 한신 입장에서 연패 중인데 그 다음에 뭐 후지가 나오고 니시가 나온다.
작년이었으면 솔직히 한신 강승부 가야 되는 게임이야. 그죠? 근데 왜 어제 방장이 라쿠텐 쪽으로 봤느냐? 결국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한신의 라인업이잖아. 왜? 오야마 빠져있지, 사토 빠져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치카모토를 지금 4번으로 쓰고 있는 이런 더러운 상황.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신의 라인업을 봤을 때 어떤 타자가 없다 지금?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가 없어 지금 이 한신 라인업을 봤을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에 못 간다고 했던 게임이고, 그러면 이거 오늘도 봐봐라. 지금 원래 이 고시엔의 왕자 이토가 나오는데 올 시즌 이토가 맛이 간 상황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요자가 또 오랜만에 등판을 하잖아. 요자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야? 일본 야구에서도 언더지만 정통 언더가 몇 없잖아. 근데 정통 또 언더야. 그래서 요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발 경험이 많은 친구야. 뭐 많다고 해서 뭐 50경기, 100경기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한 23, 30경기 던졌던 친구인데 얘가 또 끌키면 또 못 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원래 만약에 이 한신이 좀 정상적인 빠따 라인업이었다면 이토 나왔다, 요자 나왔다, 언더다, 그러면 출루한다, 도루 뛴다 이러면 무조건 한신으로 가야 되는 게임이야. 근데 이 경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 워낙 지금 이 한신의 이 빠따 라인업 자체가 한심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세이브, 프렌가 기준점 대비했을 때 오버 이렇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히로하고 치바데스. 자 우리가 이번에 첫날에 이제 니오넴하고 히로 했을 때 히로 승을 예상했다가 더럽게 부러지고, 그 다음부터 니오넴하고 히로 매치업 역배받았던 히로.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길게 떠들 거 없이 스즈키 놓으면 히로가 초반에 팬다, 초반에 패버렸고, 그쵸? 그래서 계속 히로 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오늘도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이미 감을 잡은 오세라, 그 다음에 맛이 가버린 미마. 그쵸? 근데 미마가 항상 이 올 시즌 등판했을 때 경기들을 보면 이미 2군 내려가기 전에도 이미 맛이 간 상태였지. 그 다음에 2군 갔다 와서도 지금 맛이 가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 왜? 갑자기 뭐 구속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재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공에 대한 위력이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요게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 히로로 가야지. 그래서 히로스, 히로, 마이너스까지. 됐나요?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 편하게 질문하세요. 히로 오바 가야겠죠. 오바 가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히로 혼자서 오바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아 여기 됐나? 그 다음에 구개로 간디? 야마사키는 원래 말소돼야 되는 게 맞고. 소뱅 언더. 야, 소뱅 언더. 근데 결국 이제 모이넬로 공을 요코 타자들이 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 6.5잖아. 근데 이제 모리에 혼자서 했을 때 요거 혼자 애매하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1야도 좋은 경기들이 있고 9야도 좋은 경기들이 많다. 자, 9야로 가보자. 자, 9야 두산하고 기아데스. 자, 일단 두산 어제 우리가 분석할 때도 뭐라고 얘기한다? 두산이라는 팀은 얼라인데 우투 얼라다. 그러면 바로 두드려 패버린다.
그죠? 딱 그게 핵심이었잖아. 그래서 두산 승, 두산 1 마이너스, 두산 2.5 마이너스 다 결대로 들어왔던 게임이고, 그 다음에 기아, 와 솔직히 이거 선빈이가 다 했지. 그죠? 뭐 김도영의 말도 안 되는 런이 나왔던 거는 사실인데, 선빈이의 투런, 그 다음에 선빈이의 적시타, 그죠? 와 근데 롯데도 확실히 잘하긴 해. 근데 이거 그 전미르 그 카브 공 이거를 받아서 넘긴다고? 와 그건 좀 소름이긴 하더라. 진짜 결정구로 잘 들어간 공인데 그거를 받아 넘긴다고? 아무튼 간에 그러면 봐봐라 여러분들아. 지금 두산하고 기아가 어째 보면 두산도 지금 뭐 계속 연승 타고 올라온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아도 이제 연패 끊고 이제 올라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알카는 올 시즌 맛이 갔고, 그 다음에 기아전 성적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페이스가 좋고 두산전에 좋았어.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솔직히 무조건 기아야. 그죠?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죠? 근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변수가 있냐면 이게 잠실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기준점이 9.5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 두산이라는 팀이 불펜에 좀 가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죠? 근데 이게 잠실인데 내일하고 알칸 매치업인데 이게 9.5라는 게 기준점이 이게 맞나 이게? 물론 양쪽의 바다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알칸만 좀 반등이 나온다면 요거는 확실히 언더가 나은 게임, 그리고 승패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적인 부분에 좀 접근을 해가지고 기아승을 봅시다. 그래서 기아승과 언더 이렇게 같이 보자. 그 다음에 자 KT하고 LG, 냉정하게 이 KT 6,000명 원래라면 이거 지금 1군에 있을 친구가 아니야. 있을 친구가 아닌데 선수가 지금 따위가. 그죠? 근데 이제 공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분명하게 있는 거는 사실이고, 핵심은 이거지. 이제 켈리가 더워졌다 아이가 이제는. 그러니까 매년 켈리가 더워지면 반등이 나오는 게 켈리인데 이제는 더워졌잖아. 그리고 KT전에 워낙 좋았던 기억들도 분명하게 있는 친구고. 그쵸? 그래서 이 경기 켈리를 믿고 가기보다는 결국 LG에 빠다 6,000명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LG 승과 오버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하나고 NC. 그래 감독 야구에 있어가지고 감독 뭐 박용택은 이야기를 했지만 감독 별로 안 중요하다. 근데 이런 약팀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 효과가 무조건 나왔지. 이번 시리즈 딱 3경기만 보더라도 어제 말도 안 되는 교체 타이밍, 그 다음에 뭐 라인업적인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강팀들은 솔직히 감독이 필요가 없어. 선발 잘 던지고 뭐 빠따 터지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약팀들은 무조건 감독이 야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 그죠? 그러면 오늘 산체스냐 아니면 카스타노냐, 솔직히 이쪽으로 보는 게 맞아. 선발 매치업에서는. 근데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NC도 이번 두산 시리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빠따가 집중타가 나오지를 못하는 구조의 상황이야. 그죠? 반대로 산체스도 지금 이 NC의 타선을 만나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하나의 상승 생각했을 때 하나 2.5 프레임과 그 다음에 언더 요쪽으로 보자고. 됐죠? 그 다음에 자 롯데하고 스. 자 일단 이 롯데라는 팀이 확실히 5월달 그 다음에 6월달 달라지긴 했어. 근데 더 올라가려면 솔직히 다른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딱 한 가지잖아. 불펜. 그죠? 솔직히 지금 불펜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지금 롯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 이민석이가 분명히 공은 진짜 좋아. 저번에 뚝발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고 작년에도 선발 몇 번 나왔듯이. 왜냐? 공이 빠르기도 하고 떨공도 좋고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던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복귀한 시즌이다 보니까 이닝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 이 말이야. 반대로 지금 이 시리카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첫날 등판했을 때 한번 눈으로 보자고 했잖아. 근데 딱 눈으로 보니까 딱 어떤 스타일이야? 막 구속이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건 아닌데 일본 투수의 특징 뭐 킥ing 동작을 하고 이러진 않지만 시원시원하게 뿌리면서 결국 뭐 떨공들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 그 다음에 직구가 빠르지는 않지만 공에 대한 힘이 확실히 있는 게 눈에 보였던 친구, 그죠? 근데 볼질했던 거는 좀 아쉬워, 그죠? 근데 그만큼 이 일본 야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수준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와, 소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소뱅은 1군, 2군, 3군, 4군, 4군까지 운영하고 있잖아. 근데 4군도 여러분들아 150 뿌리는 애들이 많다 이 말이야, 4군에서도. 근데 그만큼 이제 뎁스가 차이 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 경기의 핵심은 뭐냐? 자, 롯데 분명히 얘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낯설어. 낯설어. 그 다음에 또 뭐, 이 이민석이 같은 경우에도 쓱 입장에서 바로 두드려 팬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매첩이긴 해. 그쵸?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아, 이민석이냐 아니면 시리카와냐, 둘 중에 어디 하나 쪽으로 우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렵고. 그래서 이 경기는 딱 뭐만 가자, 롯데 경기 언더만 봅시다. 언더만. 양쪽에 있어가지고 경기 초반부터 얘네 두 투수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경기가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게임 당연히 아니고, 그죠? 야, 이 와중에 롯데가 역배로 바뀌었다고? 야,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좀 달라지는데. 야, 이러면 롯데가 2.5풀이 1.33인데, 야, 이거는 그러면 야 롯데 2.5풀 보자. 롯데 2.5풀엔을 보면서 롯데 경기 언더로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정배 롯데는 솔직히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역배로 바뀌면서 2.5풀인데 1.3이잖아. 그러면 이거 풀 갈만해 여러분들아. 됐죠? 그 다음에 자, 키움하고 삼성데스. 자, 삼성이라는 팀이 불과 한 4일 전만 하더라도, 한 4일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딱 그냥 삼성 시리즈, 하나 시리즈도 어떻게 됐다? 박뱅 효과를 받았다 아이가, 그자? 근데 갑자기 어쩌게 된다? 딱 쓱 시리즈 때 해가지고 첫날 이기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분명히 삼성이 털 수 있을 거라는 유형의 친구들이 나왔는데도 못 털어버렸잖아,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 결국 이 삼성이라는 팀이 자타자들이 살아나가야지만 주자 쌓고, 그 다음에 우타 애들이 또 박뱅, 그 다음에 또 뭐 맥키너 이런 애들이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입장이 돼버린 팀이 삼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놔둬놓고, 왜 오늘은 이제 영건이가 나오잖아, 우투, 그죠? 근데 영건이 같은 경우에 얘가 완전 얼라는 아니잖아. 뭐 이미 이제 2019년에 입단을 해가지고 군대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구속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편이고. 근데 문제가 이 조영건이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상황을 보자는 거지. 그냥 지금 뭐 키움 불펜을 생각했을 때 얘가 뭐 뜬금 뭐 호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7이닝, 6이닝 이런 호투를 우리가 그리기에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입장이잖아. 그리고 완테이니가 시즌 초반 중반까지 좋았다가 지금 최근 페이스가 완전히 맛이 간 거는 사실이지만, 오늘 이 경기가 어디서 한다? 도마이가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원테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조영건이가 우투다. 그 다음에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서도 그 다음에 아직 변화구에 대한 0점이 아직 안 잡힌 친구다. 그 다음에 이 삼성이라는 팀이 자타 라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이 경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완테이니가 작년에 키움 전에 워낙 킬러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완테이니가 최근에 뭐 더워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빠지는 건 있지만서도 오늘 이 경기가 또 돔에서 하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이런 요소들도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성을 가리키는 그런 매치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뭘로 가자? 삼성 승! 삼성 1마이너스.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1야든 9야든 지금 이 가고 전미르 공은 좋지. 가고 싶은 게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당연히 주력에 힘을 싣고 많이 싣고 그 다음에 메인부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까지 좀 챙겨가지고 혹시라도 주력이 부러지더라도 메인부가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고 내일 배구물부는 다 폴로 가고 됐나요? 우리 용용씨 받아보면 알걸. 어떤 느낌인지 알걸. 됐나요? 그래서 딱 오늘 좀 흐름을 다시 돌려놓고 딱 주말 계속 좀 집중해서 가 보입시다. 질문. 잭스. 자, 아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특정하게 뭐 그런 게 있냐 여러분들아. 원래 이제 야쿠르트가 작년 말고 재작년 뭐 자투 상대로 승률이 7할이 나왔고 야쿠르트. 근데 올해는 또 폭망이고. 기아 언더, 하나 언더. 솔직히 하나 언더가 낫지. 요미율은 일반승만 따도 배당이 나쁘지가 않는데. 아니 요미율은 일반승만 따도 배당이 1.55잖아.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아. 올해 야구 은퇴 경기 없나요? 복수해야 되는데. 배구는 아까 다 했다. 아니 근데 포크볼을 잘 안다고 해서 뭐 포크볼을 뭐 잘 친다 뭐 이런 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국야도 그런 건 다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어. 그런 데이터가 뭐냐면 물부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그 팬그래프 들어가게 되면 직구에 대한 빠따 제일 잘 치는 팀, 그 다음에 뭐 스플리터에 대해서 잘 치는 팀, 카브에 대해서 잘 치는 팀, 그 다음에 뭐 체인점을 잘 치는 팀,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야. 팬그래프 들어가보면 구종에 따라서. 근데 국야도 그게 다 나와 있어. 지금 최근에 스탯위즈 들어가보게 되면 다 나와 있어. 근데 끝이 없다 여러분들아. 뭐 그렇게 한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뭐 포크볼 투수다. 근데 포크볼을 이 팀이 잘 두드려 패버렸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거 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끝이 없어. 승.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구종 한 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거고, 뭐 우투를 잘 튀는 팀들, 뭐 자투를 잘 튀는 팀들, 그 다음에 언더를 잘 치는 팀들, 이거는 중요하지. 이거는 야구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지 이거야. 이건 기본 베이스로 중요한 거고,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끝이 없다는 거지. 요새 알다시피
그런 데이터도 다 있잖아. 물부 보게 되면 심판들 이미 이제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심판에 대한 이 심판이 오바를 많이 냈냐, 언더를 많이 냈냐, 그 다음에 스트를 많이 주냐, 이런 데이터도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끝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아.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막 오늘 이거 오늘 진짜 여러분들아 필승하자. 필승하고 나중에 공지 확인하시고 내일 또 기분 좋게 이제 물부까지도 배당 올려서 먹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딱 주말에 봅시다. 오케이 말해 필승.